1950년 8월 10일 쾌청.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저의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집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한 그 다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의 전투에서 죽고 마는데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어머니를 그리며 산화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비극은 이제 끝난 걸까요? 남과 북이 휴전협정을 맺은 지 57년 후, 어두운 밤바다에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날은 2010년 3월 26일. 해경은 서해에 있는 배 한 척으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는데요. 배에 물이 샌다는 것. 발신지는 천안함.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제22 초계함전대 소속인 초계함입니다.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전투 상황실에서 레이더 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배가 우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모든 격실의 문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 기물들을 밟고 그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전투 배치 위치인 전투 상황실로 이동하고자 바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이후에 나오니까 구조를 요청하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고 밖으로 나와서 함대와 연락을 하면서 구조를 지원을 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 난 1200톤급 초계함. 선체는 깊고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고 맙니다. 당시 천안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은 모두 104명. 이 중 58명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40명은 사망, 6명은 실종됐습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잊고 있던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는데요.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올해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953년 끝이 난 줄 알았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전쟁의 포화 속에서 쓰러진 청춘들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장남인 이용상 하사를 잃은 이인옥 씨. 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하고 사망자의 명단에 딱 거기 보니까 사망자 명단에 저희 아들이 딱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사람 막 쓰러지고 막 거기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전체 다 그냥 막 오열하고 막 이제. 푸른 바다를 좋아했던 아들.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있었고 주변에서는 바다의 사나이라고 불렀다는데요. 2008년 4월에 해군에 입대해 갑판병으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함장상까지 받았지만 전역을 꼭 한 달 앞두고 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천안함 상존하에 있던 지금 54명하고 지금 전선 46명이 고스란히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아들도 여기 어디에 있지 않나, 갑판병이라 여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살아 있었다면 30이 되었을 아들. 집 구석구석에 있는 아들의 흔적은 23이었던 7년 전 그 시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믿고 북한이 뭐 믿고 그런 진 않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가 너무 경색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이런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안 일어나지 않고. 1950년 같은 피를 나눈 동족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했던 우리. 지금도 그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67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